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정해진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특별법에 따른 우선 매수권이나 공공 매입을 택할 수 있고 긴급 자금 지원도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피해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죠. 자세한 내용 집중 진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 대책,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특별법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총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은영 연구위원님, 특별법은 자세히 보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사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라고 하는 것이 뭐 전혀 없던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같은 유형들이 예전에도 얼마든지 있었는데요. 다만 과거와 지금의 차이점은 지금은 과거와 달리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대량의 많은 숫자의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식의 양상은 한국에서 선례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상 선례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이러한 양상의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가끔 있었던 재해들이 있습니다. 뭐 수해가 난다든가 어떤 산사태가 난다든가 하면은 그러한 재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자들의 범위가 대부분 한정됩니다.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죠. 그런데 지금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드러난 분들이 계시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은 다른 곳에서 또 비슷한 유형의 피해 사례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올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뭐 이번만 특별한 케이스로 해서 어떠한 지원을 크게 해준다는 식의 접근이 쉽지가 않습니다. 피해 범위가 한정되지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정부의 대책들은 전세 사기의 재발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건 글자 그대로 재발 방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제로 발생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전세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은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4개 단계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번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대상자 요건. 네, 맞습니다. 그 요건이 나오고 그 다음은 이렇게 선정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살고 계시던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두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주택을 매입할 여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LH가 대신 매입을 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내용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에 다 해당되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임차에 거주하시던 주택이 이미 경매에 넘어가서 낙찰이 돼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꽤 있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이미 낙찰된 주택을 다시 뺏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인근 지역에 해당 지역에 가까이에 있는 기존 공공임대를 주택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공임대로 네, 맞습니다. 제공해준다. 네, 그리고 그 밖에는 뭐 간단하게 뭐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 단기적인 비용 지원들 대출이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들은 주거에 관련된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큰 틀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한정해서 평가를 한다면 비록 당장은 이분들이 피해 입으신 전세 보증금을 보상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주거라고 하는 것은 당장 살고 계셔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일단 당장의 주거 지원을 제공한다는 맥락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특별법 대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지만 주거 안정을 위할 수 있는 좀 의미 있는 대책이다. 네, 맞습니다. 이 대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6가지 요건이잖아요. 임재만 교수님, 이 6가지 요건 우선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서 한번 피해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6가지 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뭐 그 전에 이번 대책이 나름대로는 뭐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최소한의 대책에 불과하다. 최소한의 대책이다. 이제 주거 안정, 그러니까 다른 경매로 인해서 강제 퇴거 당하지 않도록 해준다거나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뭐 이 정도의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책에 불과하다. 피해자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담고 있지 못하거나 또는 이 구제 절차에서 담지 못해도 별도의 뭐 추가적인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보여야 피해자들도 좀 수용 가능한데 이것만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저는 가장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책이고 최소한의 대책일 뿐인데 추가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주장이신데 말하자면 이제 피해 구제 긴급한 구제와 손실을 입은 보증금에 대한 보상 문제, 뭐 보상이라고 하기는 좀 뭐 어렵지만 어쨌든 보증금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좀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 특별법이 오늘 6가지 이 대상 요건을 얘기를 했는데 6가지 요건. 그 6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학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뭐 이런 게 없으면 이제 가장 거짓의 임차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은 당연한 요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1번은 뭐 당연하고. 두 번째는 이제 경공매 진행인데 경공매 진행은 어떤 선순위 채권자들이 경매나 공매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이제 임차인 본인이 이 경공매를 진행하는 경우인데 대체로 아마 선순위 채권자들이 경공매 진행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해가 바로 이제 눈앞에 있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건 어쨌든 명확한 그 객관적인 기준입니다. 그렇죠. 이 기준은 이제 적용할 세 수 있고. 번째는 면적과 보증금을 기준으로 서민주택에 해당할 것. 임차주택에 해당돼야 된다. 면적, 보증금. 면적과 보증금을 기준으로 한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된다고 하면서 시행령에 이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넘겼는데 이게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이 시행령이 면적은 어떻게 정할지, 보증금은 특히 이제 보증금이 문제겠죠. 보증금. 그래서 너무 낮게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대상 요건에서 빠진다라는 거고 반대로 또 너무 높게 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혹시 면적은 어디 좀 준용할 다른 기준 없습니까? 서민 임차주택 기준. 뭐 공공임대주택의 규모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대부분 규모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가장 작은 경우, 큰 경우가 한 6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면 85제곱미터거든요. 85제곱미터. 근데 이제 지역에 따라서 좀 넓지만 싼 주택이 있고 비싸지만 작은 주택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전세 있습니다. 보증금은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인천 미추홀구는 보통 보증금이 얼마 정도? 한 1억 5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인천 미추홀구 1억 5천 정도가 그렇죠. 평균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3억 넘어가는 것도 꽤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뭐 지역별로 어떻게 다르게 정할 것이냐, 좀 논쟁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을 것인데 행정부가 사기라고 하는 어떤 형법적인 사건을 의도가 있다는 걸 과연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 개시, 경찰에서 수사 개시를 했다. 우리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수사 개시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닌데 의도가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과연 뭘 근거로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거 역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고 모호하다 이거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물론 이게 객관적으로 유형화시키기도 또 어렵습니다. 계속 새로운 유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우려인데 이게 다수가 2명을 말하는 건지 5명을 말하는 건지 100명을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면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 보면 이 작게 잘라서 뭐 한 5명, 6명 정도로 한 임대인에게 5개, 6개 집을 이렇게 잘라준 사람도 있고 혼자 뭐 빌라왕 같이 뭐 몇백 채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다수라는 말을 한 것 같긴 한데 이 다수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이것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다 모호하다. 6번째. 마지막에는
이제 보증금 상당액의 미반환 우려입니다. 네. 이거 더 상당액은 그럼 보증금의 뭐 몇 얼마 퍼센트냐. 예. 그다음에 또 우려는 또 뭐 어디까지가 우려냐, 어느 정도가 우려냐. 야, 법안이 너무 내용이 하나하나 다 모호한데요. 그렇죠? 네. 6가지 다 해당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6가지 다 해당할 다 충족돼야 때 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 대상자에 해당한다. 이래 놨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피해자를 선별하는 기준으로 그래서 아주 소수의 대상자만 상대하겠다. 대상으로 하겠다. 하는 의도가 보이지 않나 생각이 지원 들어요. 대상을 줄이겠다는 의도라. 그런 그렇게 건 해석될 아니겠죠. 수 있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 예, 이걸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충분히 오해에 살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 법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운 기준들 6가지 요건. 우리 이은영 위원님은 이 6가지 요건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에서 정해질 텐데 상대 갈등, 논란, 좀 혼란이 빚어질 것 같습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 특별법의 지원 대상 요건을 정한 부분은 예. 일단 제일 큰 것이 전세 사기와 예. 역전세를 구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전세, 네, 맞습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를 역전세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한다 이거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는 분명히 나쁜 겁니다. 처음부터 이익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거죠. 네. 하지만 지금은 작년에 비해서 집값 자체가 내려가면서 많이 내려갔죠. 네, 그 종전에 계약했던 전세금을 집값이 내려가니까 새로운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더 낮은 금액으로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차액만큼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전세 사기와 역전세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다 전세 사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특별법은 글자 그대로 범죄의 피해자분들인 거죠. 전세 사기의 피해자분들입니다. 사기 피해자들만 그래서 지원하겠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요건들을 보게 되면 역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 요건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전세는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분명하게 아니다는 맞습니다. 것을 그래서 명확히 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국 사회의 정서라는 것도 조금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서? 어떤 그러니까 부분에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전세도 이제 서민들이 사시는 금액대가 있고 아주 고가의 전세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전세 사기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고가 전세에서도 이런 부분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회 통념적으로 좀 이런 부분은 서민보다는 좀 고가 전세에 해당한다라는 주택에 대해서는 예. 이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 좀 배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민 임체 주택이어야 된다는 걸 명확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적어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할 때는 그 수혜 대상이 아무리 못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요. 면적이나 보증금이 어느 선에서 정해지는 게 서민 임차주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직까지는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온 법안의 내용으로는 향후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시행령에 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건에 나와 있는 것이 보증금의 일부가 상환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6번째.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반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요건에 해당이 되려면은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못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 중에서 뭐 8천은 받았다, 9천은 받았다 이런 경우도 다른 전세 피해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가 있지만 피해 금액이 적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선 지원하는 대상에서는 좀 뒤로 하겠다. 상당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모두 합쳐서 지금 제시된 6가지 지원 대상 요건에 포함한 것으로 저는 평가했습니다. 야, 그렇군요. 그러면 피해자 대책위원회에서는 이 요건을 보고 어떤 입장을 정식으로 내놓았습니까? 일단은 대상자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 너무 까다롭다. 예. 그리고 뭐 전세 사기 유형이 다양한데 뭐 그것들을 어떻게 일일이 판단해서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미추홀고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듯하다. 예.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인데 네. 지원 대상에서 빠질 것 같은 우려가 있다. 그런 우려를 뭐 많이 하고 이런 있어요?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어쨌든 뭐 그 뒤에 있는 다른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피해자 요건이 까다롭고 왜 이게 까다로워요? 6가지가 다 동시에 충족돼야 되니까 모두 충족돼야 돼요. 예. 굉장히 이제 까다롭다라는 예. 거고요. 이게 지금 현재 미출고도 이미 경매가 진행돼서 강제 퇴거되신 분도 있고, 그렇죠. 경매에 넘어가 있는 분도 있고, 아직은 경매에 넘어가지 않은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다양한. 그다음에 임대인도 어떤 분은 뭐 한 5명 임차인을 가진 임대인이 있고, 예. 어떤 사람은 또 더 많은 임대인을 가진 임차인을 가진 임대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걸 5명으로 자르면 어떻게 될 것인지 예. 다수라고 하는 걸 다수. 뭐 50명으로 자르면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피해 상황은 비슷한데도 예. 그 다수라는 요건에서 누구는 제외되고 누구는 제외되지 않는다. 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다수의 피해자 보증금의 상당액 이런 것들을 시행령에 다 담게 되나요?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기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일종의 위원회 같은 것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정성적인 평가도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예,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피해 지원 위원회 뭐 이런 위원회에서. 걸 통해서 예. 거기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해자 대책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면 이게 쉽게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되더라도 갈등이 예, 좀 갈등과 분쟁은 계속될 수밖에 있을 없는데. 수밖에 없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미출고는 건축 왕이라고 하는 사기단의 그 왕이라는 이름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은 예 분들이 좋아하지 많더라고요. 않죠. 예. 그게 왜 왕인지 왕이냐고요, 예, 그래. 막 많이 갖고 있다면서 예.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건축 사기단이 건축 과정에서 그 선순위 받고 또 그걸 가지고 전세 자금을 끌어들인 건데 네. 이들이 이제 아주 작게 나누기도 하고 많이 나누기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크게 보면 같은 사기단에 의해서 사기를 당했는데 나는 어떻게 임대인이 5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들어간 거고 어떤 분은 10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달라진다. 피해 구제 대상자가 되거나 또는 안 되거나 하는 거는 불합리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미 경매나 공매가 끝난 분들은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이미 퇴거당하신 분들. 네, 지금 이미 경매가 끝난 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다시 뺏어올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낙찰 받으신 분들도 본인의 금액을 지불하시고 본인의 자산으로 취득을 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금 특별법 상에서 일단 저희가 앞에 논의했던 6가지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평가를 하고 이것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쪽에서 공공임대를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다른 주택을 매입할 때 일종의 비용 지원을 어떤 식으로든 하는 것으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나 비슷한 효과가 나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제도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이렇게 이제 소급 적용하는 걸로. 그러니까 대상자는 선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특별법이 담고 있는 우선 매수권 이건 뭐 불가능한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분들에게 공공임대. 공공임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우선 배정한다거나 뭐 다른 생활 자금 지원을 한다거나 네. 뭐 이와 같은 피해자로 인정을 하고 예. 피해자에 대한 다른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 있는 거죠. 만약에 임차인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LH가 행사를 해서 그 공공임대로 들어가게 될 경우 그 요건은 뭐 다 적용이 된다기로 했습니까? 까다롭지 이 않아요? 부분이 사실 좀 애매한데요. 물론 이 특별법에는 뭐 우선 배정하겠다라고 네.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을 이제 원희룡 장관은 기존에 국토부가 수행하고 있던 매입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네.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네. 뭐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대체로 주거 취약계층에게 소득과 자산을 토대로 판단을 하고 그분들에게 이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건데 예. 이분들은 전세 사기 피해자이고 이 특별법으로
우선 매수권을 통해서 공공이 매입하는 주택 그리고 이게 이 목적이 그 피해자들이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기존 제도의 적용받지 요건은 좀 가능하면 배제하고 아, 그분들에게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같은 걸 적용받지 않고 임대할 수 있게. 네. 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서 낙찰 받고 싶을 경우에는 그 우선 매수권이라는 가격은 역시 일반 경매하고 똑같습니까, 최고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특별법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던 일반적인 전세 사고 사례에서는 세입자분들이 본인의 자산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경매에 참여합니다. 근데 이 경매에서 낮은 가격을 쓰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낙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해서 높은 가격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임차인이 쓴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있다면 임차인은 낙찰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매수권이 적용이 되게 되면 이제 기존에 다른 사람이 쓴 가장 높은 금액, 그 똑같은 금액을 임차인이 낸다면 임차인이 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 매수권입니다. 일단 최고 가격으로 해야 된다. 다른 사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매에서 낙찰되는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경매는 진행이 되는데 그 가격에 임차인에게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사겠다고 하면 낙찰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한테 준다. 네, 그게 이제 우선 매수권이죠. 지금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전세 보증금 채권을 정부가 사달라. 보증금을 반환받게 해달라. 돈 다 떼게 생겼다 이거잖아요. 이번에는 그걸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원희룡 장관이 명확하게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건 해줄 수가 없는 건가요? 특별한 조치가 아니면 해줄 수 없죠. 적어도 이 특별법의 프로그램은 뭐 집을 경매 넘겨서 사고 파는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의가 있다면, 그러니까 선순위 채권을 갚고도 남을 만큼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면 그건 당연히 보증금을 일부라도 찾아서 임차인한테 줘야 되는데 그 종전에 부도난 공공건설 임대주택 그 세입자를 보호를 위한 특별 법안에서는 임대보증금 보전 조치가 있었는데 이 법은 그 가능성을 거의 두고 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네, 이 법은 혹시라도 법에는 없는데 혹시라도 선순위 채권보다 더 높은 가격에 낙찰됐을 경우 그 누가 가져올 것이냐 그 얘기가 없거든요. 아예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아마도 그런 경우에는 이 법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경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아예 없는 거라고 간주를 한 거고. 그래서 이 법에 의하면 보증금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사람만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되 보증금을 어떻게 하면 돌려줄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이거를 피해자들과 뭐 야당과 또 전문가들과 정부 여당이 좀 협의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그러니까요. 피해자가 원하는 게 그건데 그걸 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 야당, 민주당, 정의당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보증금 반환해주자.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네,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세 계약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민간 이제 사인 간의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부가 뭔가를 보증하거나 개입하지 않은 사안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일부는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전세계약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사인들, 즉 개인들 간에 이루어진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모든 피해를 먼저 보상하고 이제 책임자들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한다라는 내용이 쉽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피해자들은 계속 요구할 텐데 지금 당장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것도 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에 실망하신 거잖아요. 대화를 하겠지만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투트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어쨌든 이 절차는 뭐 야당이 얘기한 것도 들어 있었으니까 이런 절차를 통해서 최소한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 주는 거는 진행을 하되 제가 이제 이 전세 사기가 그냥 단순히 사인 간의 거래에 의해서
어떤 사람 이 세입자들이 부주의해서 생긴 것만이 아니라 아주 조직적으로 법과 제도의 허점, 정부의 관리 소홀, 금융기관의 과잉 대출 뭐 이런 것들이 다 얼그러져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거의 사회적 재난 수준이다. 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분들의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뭐 재난지원금 같은 거라든가 또는 이 범죄 수익을 추징하고 몰수해서 예. 보통 국고에 귀속되는데 네. 특별히 이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에게는 그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한 것을 피해자 지원에 쓰겠다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절차에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이 특별법에. 특별법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투 트랙이다. 투 요거는 트랙이다. 다른 트랙으로 좀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별도로, 특별법은 별도로 하고 별도 지원 방안을 좀 어떻게든지 좀 찾아보자. 예, 이게 이제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미출고분들이 경매 유예를 좀 시켜줬지만 길어야 2달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빨리 이 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을 만들고 피해 보상은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뭐 다양한 노력, 협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번 특별법에 이 금융 세제 지원도 좀 나왔죠. 어떤 지원 대책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번에? 네, 이번에 대시된 금융 지원들은 뭐 내용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거나 뭔가 할 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 그리고 이제 당장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긴급 생활 지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안은 역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책. 그 부분에서 뭔가 사회적 뭔가 합의, 좀 얘기들이 좀 더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 그쪽 뭐 피해자나 시민사회 대책과 좀 활동을 함께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제가 참여연대 회원이기 때문에 참여연대가 저기 시민사회 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서 저도 뭐 간접적으로 참여한 네. 시민 그분들 얘기를 대책위원회 좀 자주 듣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네. 네, 뭐 자주 듣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원희룡 장관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기대는 정말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굉장히 단호하게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네. 좀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정부의 말단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런 재량권이 없는 말단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 아니고 정치인 출신이시면서 네. 그 국토부의 최고 수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인 피해자분들을 만나서 당신들은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국가가 절대로 뭐 대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좀 더 좀 적극적인 자세로 이분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는데 또 그 피해자분들이 말씀하시듯이 이게 본인들만의 책임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전문가들도 많은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피해가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저는 이런 자세라도 그렇게 자세라도 좋겠는데. 보여야 되고 그런 너무- 자세를 보인다면 네. 방법이 없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원희룡 장관은 전세 사기를 만약에 정부에서 어떤 세금으로 지원해 준다면 다른 많은 사기 사건에도 정부가 국가가 다 나서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고충이 있으시겠죠.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기 그러면 무슨 뭐 피라미드라든가 무슨 고수익 펀드를 가입했다거나 이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거 문제이고 이분들이 그런 허황된 수익을 쫓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 거기다가 대출까지 받아서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되는 전세 주택에 들어간 것뿐이고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떤 조직적인 사기단에 의해서 속아가지고 들어가신 분이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제도들이 허점을 보였고 이러니 이분들이 그 보증금의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하는 요구가 저는 그렇게
한 요구이냐? 예. 뭐 단지 세금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택 관련 중요한 통계 하나 좀 듣고 마감을 해야 되겠네요. 위원님, 오늘 공시가격, 아파트 공시가격이 확정돼서 나왔죠? 얼마로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네, 오늘 아파트 공시가격이 이제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진 걸로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평균 18.63% 정도 떨어졌습니다. 18.63%.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략적으로 하면은 약 20% 정도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미국 기준금리가 크게 변하고 상당히 불확실하게 되면서 이제 그 여파로 국내 아파트 가격, 특히 집값이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공시가격도 영향을 거기 받았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공시가격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세금이 많이 줄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